공주의 한 터널에서 유턴 중이던 트럭을 오토바이가 들이받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돈사 1개 동이 전소됐습니다. 돈사 내 돼지 500마리도 폐사하는 등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산의 한 코팅 원료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통합 논의 과정에 교육 자체의 기본 원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공주에서 오토바이가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44분쯤 공주시 정안면 공주 방향 어물터널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1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비상 회차 구간에서 유턴하던 트럭을 오토바이가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천안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3일 새벽 1시 27분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농정리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돈사 1개 동이 전소되고 돼지 500마리가 폐사하는 등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1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산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20일 밤 10시 40분쯤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의 한 코팅 원료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부 그을림과 플라스틱 계열 원료 약 100kg이 소실되는 등 약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1월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발의 예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통합 논의 전 과정에 교육 자체의 기본 원리인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자체가 행정 효율성과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은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교육청 등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은 지역 불균형 극복과 충청권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광역단체로 이뤄졌습니다. 단순한 행정협의체가 아닌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적 지위를 갖는 전국 최초의 특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독자적 성장 발전에 주력하고 있어 충청광역연합 활성화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비 965억 원과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사업비 2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도 충청광역연합이 실체적 특별자치단체로 발전하는 데 가변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전 충남 통합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대전 충남 행정통합 TF를 설치해 본격 가동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과 대전 충남 통합의 본격화, 충청광역연합의 동력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충북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기도 포천에는 20년 넘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봐온 작은 복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료 급식과 연탄 나눔, 푸드뱅크 사업까지 소외된 이웃 곁을 지켜온 포천 나눔의 집인데요. 특히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주민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다문화 사회 속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가 전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재를 펼치고 한글 문장을 따라 읽습니다. 포천 나눔의 집이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센터 한글 교실입니다. 낯선 언어 속에 고립됐던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과 의료 상담도 받습니다. 김밥, 재료, 예요. 센터는 이주 노동자의 체류 문제나 산재 피해 상담, 노동권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 2세들에게는 소중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미등록으로 자랐어가지고 나눔의 집에서 이제 온갖 지원들을 많이 해주었고 병원비나 이런 수술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줬고 나중에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나눔의 집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쪽이 단속되어서 이제 나가면 엄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어려움이 크죠. 정부에서 전혀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거든요. 포천 나눔의 집은 이주민 지원을 넘어 지역 복지의 마지막 울타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와 푸드뱅크를 운영하며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식료품을 나누고 겨울이면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함께 사는 마을의 온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은 나눔의 집을 위한 나눔의 집이 아니라 정말 주민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해보자 해서 봉사자 조직하고 후원자 조직하면서 지금은 한 10개 센터에 60여 명의 실무자와 함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에겐 든든한 울타리가, 어려운 이웃에겐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어온 포천 나눔의 집. 작은 공간이지만 20년 넘게 지역의 온기를 지켜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남도가 일시군 일품축제 지원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충남도 내 시군별 대표 축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5개 시군별 대표 축제 중 서산 해미읍성과 천안 흥타령춤, 논산 딸기축제는 평가 최고 등급인 일품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새 축제를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한 대표 관광 상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전문가 현장 평가와 서면 발표 평가 등을 종합해 진행됐으며 전년도 운영 성과와 탄소 중립 실천 노력 등도 반영됐습니다. 태안군이 내년도 정부 예산 1,98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88억 원, 17% 늘어난 규모로 모두 99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은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어촌 신활력 증진, 농촌 정주 여건 개선, 하수 처리 시설 정비 사업 등입니다. 또 국도 77호선과 지방도 603호선 4차선 확장, 항만 개발 등 대형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태안군은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최근 열흘 사이 천안과 보령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3건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충남도는 현재까지 천안과 보령 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현재까지 산란계 농가 9곳을 매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철새도래지 인근과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감염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도내 모든 산란계 농가를 특별 방역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축산 차량 출입 통제와 농장 간 인력, 장비 공유 금지 등 긴급 방역 지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방문객 1인당 소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제 평가기관은 한국관광학회 용역 결과 축제 방문객 1인당 소비 지출액은 약 7만 9천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축제 만족도는 평균 5.44점으로 나타났고 외부 방문객 비중은 67%로 충남, 경기, 서울 순으로 많았습니다. 홍성군은 앞으로 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연중 홍보 강화, 취식 공간 확충 등 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제2회 신유빈과 당진시가 함께하는 전국 유소년 탁구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당진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축제에는 전국 초등학교 1에서 5학년 탁구 선수 200여 명 등 4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유빈 선수는 지난 2019년 최연소 탁구 국가대표로 발탁됐으며 최근 월드 테이블 테니스 왕중왕전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했습니다. 충남도가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분야 강소기업 등 18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고 4,35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투자 지역은 천안과 서산, 당진, 예산 등 6개 시군입니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2030년까지 산업단지와 개별 입지에 생산시설을 증설하거나 이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투자를 통해 생산 유발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2,500억 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인허가와 인력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감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생존하는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아지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구토와 설사, 복통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 예방을 위해 굴 등 수산물은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도마와 칼 등 조리기구 사용 시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서산시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지방세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차량 현황지도 스마트 영치 사례로 수상했습니다. 서산시는 체납차량 현황 지도를 통해 체납차량이 밀집된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지난해 대비 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 16%를 향상시켰습니다. 청양군이 도농교류 지원 실적평가에서 도농교류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충남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청양군은 체험마을 운영 체계 구축과 마을 운영 역량을 강화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청양군은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상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